네, 다음은 독성화학과인데요. 독성화학과는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어, 본원은 독성과랑 화학과랑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요. 여기 지방연구소다 보니까 뭐 인원이 각각 독립된 과를 구성하기엔 적어서 이제 합쳐서 그냥 독성화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 분석하는 모습, 이거는 독 분석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분석하는 것들은 뭐 독성화학이라고 해서 독성화학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석하는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GC 장비와 LC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GC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건물 외벽에는 가스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가스실이 구입이 되어 있고요. 약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는 저희 부검을 했을 때 저희가 필수적으로 의뢰한 약독, 약동물 검사, 동물 검사는 필수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검을 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약물을 먹었거나 동물을 먹었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이런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법의학과입니다. 법의학과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본관 2층하고 아까 처음 보셨던 별관 1층에 유족대기실하고 본관 1층에 부검실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진은 유족대기실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된 모습이긴 한데 부검을 진행할 때 모시게 되는 유족분들이나 그 시신을 운구해 주시는 기사님들이나 이제 이곳에서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기를 하시는 거죠. 차도 드시고 부검 진행 상황이 스크린에 떠 있는데요. 뭐 그런 스크린을 보시고 아, 부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님들은 저희 이제 부검 의뢰를 하러 오시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제 벽을 따라서 딱 돌아오시면 본관 1층 왼쪽에 부검실 입구가 딱 보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수사관 참관실도 있고요. 인터뷰실도 있고 수사관 참관실인데 이제 형사님들이 이제 이곳에서 부검을 지켜보시는 거죠. 형사님들은 이제 부검 참관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형사님들이 서서 여기 창 너머 여기 안쪽이 부검실이거든요. 이 부검실을 보고 이제 부검 진행되는 걸 보고 이제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시는 거죠. 이거는 아까는 뭐 형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곳은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시신이 운구되는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신이 운구돼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울인데요.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저울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무게부터 재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부검 테이블인데요. 시신이 운구되면 이곳에 옮겨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검을 하기 전에 뭐 여기는 엑스레이 촬영실인데 여기서 부검 시작 전에 엑스레이도 촬영하고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추락사고 이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검실 입구인데요. 부검실 입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보호구 착용이 이제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뭐 TV나 이런 데 보시면 가운 하나만 입고 딱 들어가서 장갑 하나 끼고 메시지를 하고 여러 번 보셨을 건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도 있고 감염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더워서 땀이 줄줄 날 만큼 이제 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수술복 입고 부검복 입고 비닐 가운 입고 장갑 하나 둘 셋 세 개 끼고 목장갑까지 끼고 마스크 끼고 헤어캡 끼고 안전 고글 끼고 헤어 고글이 없다면은 그 페이스 실드 뭐 이런 것까지 다 끼고 장화까지 신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요즘에는 중요시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부검실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라고. 이곳은 부검실입니다. 부검실. 어, 넓은 사진은 뭐 구석구석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검실에는 이렇게 공족이라고 해서 이제 환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이 닫히면 이제 음압이 걸려서 내부가 차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도 하고 차폐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이곳에다가 아까 보셨던 부검 테이블을 연결해서 이 구역에서 부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곳은 요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부검의 선생님들께서 이곳에서 이제 부검하고 나온 장기들을 눈으로 보시는 공간이고요. 부검은 보통 저희 대전연구소에서는 법의관 1분, 법의조사관 3분, 그래서 총 4명이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검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팀 개념의 일이고요. 법의관 선생님이 집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술방에 집도가 있는 것처럼, 메인 집도가 있는 것처럼 메인 집도를 하시고, 저희 조사관 여러분들은 같이 부검을 진행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검은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진도 기록의 한 종류죠. 지금 보시는 거는 오토시 레코드라는 건데요. 왼쪽이 오토시 레코드인데 부검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 키,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장기 무게들까지 그리고 이명물의 상태, 아니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어떤 증거물을 어떻게 의뢰할 것인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형사님들이 기록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뭐 환자 개인정보 그리고 과거에 뭐 약을 먹은 적이 있다, 아니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아니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기록을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약동물과에다가 검사를 하실 때 참고하셔라 하고 드리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록들이 되게 다양한 것도 있는데요. 네. 시신을 기록하다 보면은 그냥 뭐 전체 해보도 사진 하나로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록지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 모습, 앞뒤 모습, 여기 보시면은 상황에 맞게 자세별로 아니면 장기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부검을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원인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타인에 이를 만한 장기는 크게 머리, 브레인이죠, 뇌, 심장, 그리고 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은 또 혈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화면에서 엑스레이 촬영실을 보여드렸는데요. 음, 보통 부검 전에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해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망할 때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물론 지금 대전연구소에는 없지만 뭐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도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대전연구소도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CT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포함해서 CT나 이런 사전 검사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CT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람의 얼굴 부분이죠. 지금 보면 머리 쪽이 많이 골절이 돼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4층에서 추락하신 분의 CT 사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만약에 엑스레이나 CT를 찍어 놓지 않게 되면은 이제 저 머리 부분을 열 때 저 부서진 뼈 조각들이 다 쏟아져 내리겠죠. 그 형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CT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예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 사진은 뭐 어떤 사진일 것 같으세요? 음, 이 사진은 이제 감화배에서 돌아가신 분의 CT 사진인데 참고로 CT는 찍어 놓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구성 요소에 맞게 다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혈관이 보고 싶다 뭐 이러면 혈관이 도드라지게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온 장기 혈관에 공기가 차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빙을 하셨다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감압에 의해서 압력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온 몸에 공기가 차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해부를 해서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는 거죠. 다음 사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T를 찍은 다음에 이제 혈관이 보이게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해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혈관은 미세 혈관들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자세하게 못 보는데 이제 CT를 찍으면 얇은 혈관들까지 어디가 혹시라도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CT로 이제 미리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곳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부검을 진행하면서 CT 내용을 참고해서 부검을 진행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아까 전에 봤던 머리 사진도 마찬가지로 부검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머리에 칼이 찔린 사건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노란색 화살표는 칼에 찔리면서 칼 끝이 이제 부러져서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칼이 들어간 뼈를 뚫고 들어간 자국들이죠. 근데 막상 이 CT가 없다고 하면은 뭐 저 붉은 화살표 부분 이런 거는 눈에 크게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찾을만 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파편들 이런 것들은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뇌를 꺼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CT를 찍어 놓으면 어느 부분에 있겠구나 해서 이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칼날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사냥 나가셨다가 이제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오발 사고 나서 산탄총 같은 거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산탄총에 대해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탄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알 하나에서 수십 개의 쇠조각들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온몸 곳곳에 박혀 있으면은 뚫린 부분은 있는데 어딘지는 육안으로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략적인 포지션을 찾아 놓으면 부검을 할 때 부검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용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 검사들이 요즘에 점점 발전되고 있어서 저희 국가수 법의학과도 이제 CT를 운영할 수 있는 뭐 방사선사나 RI들 이제 RI 면허증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성원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리사들도 RI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RI 쪽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부 전 뭐 CT, 엑스레이 이런 사전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부검실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검실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먼저 키, 몸무게, 사후 경직 그리고 눈의 일혈점 뭐 이런 것들 그 외표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부를 하기 전에 외표에 뭐 까진 상처가 있나, 멍은 없나 이렇게 시신 전면부, 배면부를 다 보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기록들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절기 자국이 Y자로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되는 Y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도 간혹 가다가 하긴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는 그냥 일자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 절개를 해서 먼저 피부에 지방층까지 걷어냅니다. 지방층을 걷어내게 되면은 근육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뭐 출혈은 있는지 이 여부를 한번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기록을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검을 진행하면서 한 번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분을 따로 두지는 않지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기록까지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면은 이제 기록해주고요. 그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의 검사가 끝났으면은 이제 근육을 엽니다. 음, 근육을 열면은 이제 갈비뼈들이 나오겠죠. 갈비뼈들이 나오면은 그 갈비뼈들의 골절은 있는지 요즘에는 CPR을 하기 때문에 골절이 많이 있습니다. CPR을 하기 때문에 골절도 이제 갈비뼈 골절도 카운트하고 이제 복부에 있는 근육층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들, 내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내장들은 상태가 어떤지 비교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갈비뼈들을 이제 절단을 해서 흉곽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갈비뼈를 절단하는 거는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립 커터라고 하는 건데
전지과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지과일이랑 똑같이 생겼고, 기능도 똑같은데, 이제 저희는 의료용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제 늑골을 하나씩 다 잘라서, 마지막에 이제 쇄골까지 잘라서, 이렇게 가슴 부분을 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폐가 보이고 심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흉곽이 보였으면은 이제 장기들을 적출하기 시작합니다. 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심낭을 열어서 이제 심장을 떼내면서 이제 심혈이 나오니까 그 심혈의 상태를 보고, 심혈의 색깔, 아니면은 응고 여부, 이제 응고가 있다고 하면은, 응고 기전이 발생이 된 거겠죠. 이제 그런 여부, 그다음에 폐를 자르게 됩니다. 폐를 떼내고, 폐를 자르면서 이제 폐를 자를 때는 이제 기관지에서 이제 절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거품이 나오나 이런 것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심장, 폐, 요거는 횡격막 위에 있는 장기고요. 이제 횡격막 밑에 있는 장기를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간을 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를 떼게 됩니다. 이제 위 같은 경우에는 십이지장을 찾아서 이제 십이지장을 절개를 하고 다시 식도 부분을 절개해서 떼게 되는데요. 위 같은 경우에도 사망 추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내용물을 자세하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분이 드신 음식의 양, 그리고 소화 여부, 이분의 드신 음식들이 소화가 됐다, 미소화가 됐다, 아니면 다 소화돼서 죽상이 됐다, 아니면 죽상도 아니고 그냥 물만 있다, 물 같은 액상 성분만 있다, 이런 걸 다 기록하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TV에서나 뭐 영화에서나 뭐 사망 추정 시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부검을 하면서 사망 추정 시간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망 추정 시간을 거의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 추정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형사들이 이제 수사한 내용들, 이번에 최종 행적이 어땠고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뭐 위내용물이나 경직 상태, 뭐 소화 여부 상태, 예를 들면 이분이 전날 12시까지, 며칠 날 12시까지 살아있던 게 확인되는데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근데 부검을 해보니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된 채 남아있다. 이렇게 한 가지로는 사망 추정 시간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합해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장 체온을 재는 거죠. 직장 체온을 재서 이분이 지금 현재 직장 온도를 바탕으로 사후 추정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외거나 이러면은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에 있어서 그 방의 온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의 온도를 모르면 사망 추정 시간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발표되는 경우나 나오는 경우는 이제 경찰분들의 변사자의 동선 확인을 바탕으로 시신의 상태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망 추정 시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뭐 이분의 위 내용물이 소화가 안 됐다 해서 언제 죽었다 이렇게 사망 시간을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를 떼게 되면은 다음에 비장을 떼게 되고요. 그 다음은 췌장, 그리고 양쪽 신장 이렇게 떼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에서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추락, 아니면 폭행 이런 경우에는 비장 파열이나 췌장 파열, 간 파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 봐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손상이 요인될 만한 상황이 없으면 이제 그거 지금까지 뗐던 모든 장기들은 법의관 선생님들이 유관 검사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행하는 그로스라는 과정인데요. 유관 검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종 장기들을 사진 찍고 단면 잘라서 병변의 유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의관들이 왜 이제 병리 전문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장기를 보고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관들은 이제 병리 전문의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전문이라는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법의 인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고요. 법의 인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병리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에 대한 질병 유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검은 3명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명은 흉곽과 복부 이런 부분 해부를 진행하고 다른 1명은 동시에 머리 해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두피를 벗겨낸 모습인데요. 이제 이 두피를 벗겨내고 두피 아래에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은 두개골에 상처가 있는지 출혈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촬영하고 기록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를 여는 거죠. 뭐 외국 영상에서나 소개 영상에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기 원형 톱날로 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인이 다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톱으로 이제 힘을 써서 엽니다. 그러면은 여기 머리 앞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톱질을 해서 여기 뒤통수까지 내려서 이렇게 이은자로 해서 머리뼈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은 브레인을 떼내게 되는데요. 근데 브레인도 떼낼 때 여기 브레인이 들어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뭐 뇌동맥, 뭐 시신경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거를 확인하면서 하나씩 끊어주면서 이제 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메스질로 시신경 끊고 동맥 끊고 동맥 끊고 여기 이제 여기 구멍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구멍 안으로 이제 척추신경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척추신경도 잘라주고 해서 브레인을 때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데 바닥면
이 바닥면도 확인해서 골절이 있는지, 혹시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뇌하수체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 뇌하수체도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머리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게 이제 경막인데요. 이 경막 다 떼가지고 이제 경막 밑에 어떤 이상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 부분, 여기 앞쪽, 이쪽에 그래서 익사다. 익사면은 이 부분에 출혈이 좀 있습니다. 출혈. 그래서 익사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촬영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이 접평동이라는 곳인데, 코 위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익사의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한 익사의 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익사의 경우에는 그 지금 저평동 익수 아까 보셨던 해부를 할 때 위를 떼내면서 12지장을 자르면서 12지장에서 물이 나오는지 여부 이런 거를 확인해 줘야지 익사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꼭 익사라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나와준다면은 사인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사분들이 이제 조직을 이제 뗀 장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사진은 심장 모습인데요. 심장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사인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3개 중에 가장 많은 사인이 나오는 장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를 보실 때 보통 심장 먼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주변을 내려오는 동맥들 일일이 2, 3mm 간격으로 잘라서 동맥이 막혀 있진 않는지 아니면 석회화가 되어 있진 않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고 나면 심장 조직을 잘라서 단면을 보는 거죠. 단면을 보고서 이분이 과거에 심장 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출혈이 있는지, 심장 단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심근경색이 있었다 그러면은 심장 근육 표면이 색깔이 하얗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유무로 해서 과거에 이분은 심장 질환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급성으로 돌아가셨던 경우에는 출혈이 났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바로 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을 보실 때는 아주 유심 있게 자세하게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큰 틀을 알고 있으면 함께 일할 때 팀원으로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에서 맨 처음에 내려가는 동맥들을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심장 동맥 사진입니다. 심장 동맥.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동맥이에요. 이 조그만 게 동맥이에요. 이 동맥 지금 보면은 어, 이제 괜찮은 혈관을 보면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막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보통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관 모양이 혈관 모양이 뭐 반달 모양이 돼서 뭐 절반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초승달 모양으로 뾰족하게 막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막힌 정도입니다. 정도. 뇌혈관이 심장혈관이 얼마큼 막혔느냐에 따라서 주사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을 지나는 오른쪽, 왼쪽, 가운데 큰 동맥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동맥들을 다 확인을 해서 막힘 정도를 다 기록을 하는 거죠. 90%, 50%, 30% 이런 식으로 그 세 혈관의 막힘 정도를 저희는 필수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뇌 사진인데요. 뇌 같은 경우도 뭐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는 간을 보여드릴 건데 그 사인을 대표하는 장기들이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지금 보시는 뇌 사진 경우에는 특기할 만한 사안이 없는 뇌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뇌에 손상이 있어서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뇌를 뗄 때 보셨던 남아있던 경막과 이 뇌 사이에 출혈이 있으면은 경막과 출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뇌는 지금 쥐주막이 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 조직과 이 쥐주막 사이에 출혈이 있다면은 쥐주막과 출혈하고 이 뇌를 이렇게 세로로 자르게 되는데요. 잘라서 그 안에 출혈이 있으면은 칠질내 출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출혈은 뭐 소량이어도 뭐 사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배우시는 병리학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간 사진인데요. 윗사진 위는 그냥 노멀한 간 사진이고요. 아래는 이제 간 경변이 있는 사진인데 저희가 장기를 뗄 때 간을 볼 때 아까 손상이 있는 여부도 보지만 어, 눈으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분이 간이 지방간이 있냐 아니면 경변이 있냐 이 정도는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지방간이 있으면은 색깔이 누런색입니다. 노란색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옐로우틱하게 장기가 변해 있고요. 뭐 경변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냥 만져도 딱딱하고 우들두들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들두들한 느낌이 되게 임팩트 있게 딱 있는데 그냥 똑같은 간 모양에 아주 미세하게 오돌도돌한 그 생선 보고배 같이 까끌까끌한 양상으로 간 전체가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분은 간 경화가 있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부검을 하면서 본 장기들은 그대로 이제 검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부분은 고정을 한 다음에 실험실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험실에 의뢰된 장기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장기들만 의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진단검사 의학과나 병리과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검사 의학과에서는 피로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눈에서 나오는 눈 유리체액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저희한테 오는 의뢰되는 피들은 이제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난 후의 피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서 그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도 안 될 뿐더러요. 근데 눈 속에 있는 치액은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치액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 모든 임상 관련된 검사를 할 때 그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그냥 실험실 입구 사진인데요. 이제 지금 이 실험실에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임상 장비 사진인데요. 이제 눈일체액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종 임상 검사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글루코즈 검사, 비유엔 크레아티닌 검사, 전해질 검사 이런 걸 하게 되고요. 당 같은 경우에는 눈유리책으로 검사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혈액을 이용해서 뭐 헤모글로빈 A1C 이런 검사를 진행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같이 하는 이유는 물론 눈유리책이 더 부패도 안 되고 그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지만 RBC로만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사 항목인 헤모글로빈 A1C라는 검사가 한, 한 세네 달 동안의 당뇨 관리 지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지수에서 그 지수를 참고해서 아, 돌아가셨을 때 당도 높고 그 90에서 120일 사이 정도의 관리도 잘 못하셨고 하면은 사인을 정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검사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은 당뇨, 당뇨나 당 관리가 잘 안 되셨던 분이고 현재도 당이 높았다. 이런 거는 이제 사인을 정할 때 큰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죠. 부검에서 나온 장기들은 이제 아까 법의관 선생님들이 위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라주신 조직들은 이곳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조직들을 보고 추가로 자를 부분은 자르고 세울 부분은 세우고 해서 2차 그로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왼쪽에 보이는 게 그로스 테이블인데요. 네, 병원 병리과에서 하는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법의가 선생님 했던 1차 그로스 끝냈던 장기들을 가지고 2차 그로스 하게 되는 거죠. 카세트도 확인하고요. 여기 보시면 녹음기도 있고요. 이제 녹음하면서 조직 상태가 어떤지 이제 기록도 하게 되고 하고 이거는 이제 포르말린 통인데요. 이제 조직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정이 필요합니다. 10% 포르말린에서 고정을 하고요. 고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부패되는 거를 막는 거죠. 제일 큰 목적은 딱 채취했을 때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검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1차, 2차 브루스가 끝난 조직들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장비인 티슈 프로세서 장비에서 이제 반나절을 돌리게 되면 그 안에 파라핀이 가득 차서 나오게 되는 거죠. 조직 안에 파라핀을 넣는 게 저희 1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병원에서랑 똑같이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신 저희가 하는 것들은 다 병원에서랑 다르게 일정 부분 부패가 진행이 된 조직들이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하는 시간, 과정이랑 다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알코올을 사용해서 이제 물을 빼내게 되는데, 알코올도 병원에서는 세네 단계만 빠질 게 이제 여기서는 다섯 여섯 단계는 해야지 물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불완전한 상태의 조직들을 가지고 완벽한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미국 국가수에서 일하는 격리를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하우자 기술이자 실력이 되는 거죠. 장비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조직 안에는 파라핀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은 그 조직들을 가지고 이 장비에서 카세트 블럭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안에 파라핀이 차 있습니다. 파라핀이 차 있고 이게 60도예요. 60도. 뜨겁죠. 60도에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관으로 나오게 돼서 이 몰드를 이용해서 이 조직 넣고 카세트 넣고 해서 이제 이 판에서 만드는 거죠. 구조를. 그리고 여기로 옮겨서 얼립니다. 파라핀이 60도에서 녹으니까 당연히 이제 차가운 얼음판에 놓으면 딱딱해지는 거죠. 파라핀이 뭐 이름이 그렇지만 그 초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초도 이제 굳으면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제 깎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유리 슬라이드를 만들 때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 곳에다 놔야 되는 거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저희 일을 할 때 얼음판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